이번 시간에는 ICT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럼 뭘 얘기하냐?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런 거를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얘가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사에서 만약에 새로운 게임을 론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버가 됐든 망이 됐든 그런 거를 미리 구축을 해 놓겠죠. 그렇게 구축해 놨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서버하고 망이 부족해서 더 구입을 했어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지겨워지고 실증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는 서버 통폐합을 하겠죠. 통폐합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서버하고 망이 많이 남겠죠. 그럼 이제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규모로 구축해둔 그런 서버를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요금 지불하게 되면 서버도 내가 따로 안 사도 되니까 돈도 절약되고 참 좋죠.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컴퓨터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시켜 놓고 인터넷상에서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든 데이터 저장이든 콘텐츠 사용이든 이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됐든 태블릿 PC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넷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IT 기기에서도 우리가 보관해 놓은 그런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이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PC가 됐든 서버가 됐든 아니면 PDA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컴퓨터 기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서 정보 처리 능력을 슈퍼컴퓨터 이상의 수준으로 극대화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작업 중에도 이 CPU라는 걸 100%다 쓰진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유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개별 컴퓨터를 광통신, 초고속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켜서 이렇게 CPU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유효 자원을 전부 다 공유해서 특정 작업에 전부 다 집중을 시켜요. 집중을 시켜서 작업 속도를 무한정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하나의 고성능의 컴퓨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기술을 보고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처리 능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웹 있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요. 요즘에 뭐 사물 인터넷이다, 만물 인터넷이다 해서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물에다가 초소형 칩을 내장을 시켜요. 내장을 시켜서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서 사물끼리 서로 통신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얘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요.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면은 우리 전기 사용하는 거 있죠. 전력망.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망에다가 IT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 네트워크랑 통신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능형 전력망을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쪽이 있고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에 관한 그런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전력망 사업을 보고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개발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최적화됐어요. 그리고 우리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집집마다 이제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해서 전기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요. IoT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다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개인 맞춤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게 우리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얘는 스마트 센싱 기술 요거랑 이제 무선 통신 기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융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물 인터넷이요. 만물 인터넷은 IoE라 그래요. 얘는 이제 사물 인터넷, IoT가 진화한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만물 인터넷, IoE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내는 미래의 인터넷을 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인식이요. 상황 인식은 말 그대로 내 주변 상황을 인식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컴퓨터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해요. 인식해서 그거를 판단을 해요. 판단해서 자동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컴퓨팅 기술을 보고 상황 인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더욱더 많이 발전이 되면 이제 의료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구호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SS요. RSS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이런 컨텐츠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 기술을 보고 우리가 RSS라고 합니다. RSS라는 거는 뭐 요즘에 많이 쓰기도 해요. 내가 관심 있는 사이트가 됐든 카페가 됐든 그런 곳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으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나한테 전부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랙백이요. 트랙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내가 만약에 거기다 댓글을 달고 싶어요. 댓글을 달고 싶을 때 직접 거기다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그 글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고 우리가 트랙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SO요. SSO는 한번 로그인해서 기업 내에 각종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전부 다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안 응용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SSO라고 해요.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 보면 어떤 특정 회사가 여러 개 사이트 운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부 다 통합시켜 버리죠. 그래서 한번 로그인해서 여러 개 사이트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SSO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웹이요. 시멘틱 웹이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내가 뭔가 검색을 하고자 했을 때 키워드로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그것들의 이제 제목 보고 링크를 클릭해서 그 내용을 읽기 전까지는 그 문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나한테 필요로 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수십 개의 검색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되게 오래 걸리겠죠. 이런 이제 수많은 검색 결과를 내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파악을 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이제 시멘텍 웹이에요. 그래서 시멘텍 웹이라는 게 컴퓨터가 직접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지능형 앱을 보고 우리는 시멘텍 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자연어 위주로 웹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시멘텍 웹은 그런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고 시멘텍 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검색 결과를 다 읽어보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고 정확한 결과를 나한테 갖다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IT요. 그린 IT다 그러면 그린 IT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IT 기술이나 IT 기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린 IT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매틱스요. 텔레매틱스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다가 정보 통신 기술이랑 정보 처리 기술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융합해서 운전자한테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고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텔레매틱스 요게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우리가 차에서 그냥 볼 수 있고요. 뭐 주식 투자에 관한 것도 볼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도 볼 수 있고 금융거래, 뭐 호텔 예약, 뭐 팩스 송수신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주고받고 차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이제 내 위치를 119에다가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게 이제 텔레매틱스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요. 위치 기반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우리 통신 기술이랑 GPS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주변의 위치가 됐던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 정보가 됐든 실시간 교통 정보가 됐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고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IP요. 올 IP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전부 다 IP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던 유선 전화망이 됐던 무선망이 됐던 패킷 데이터망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IP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음성이나 데이터
멀티미디어 이런 정보들을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올 I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 인식이요. 눈동자 인식은 요즘에도 쓰고 있죠.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인식 기술을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눈을 떼요. 눈을 떼면은 일시정지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쳐다보게 되면 영상은 다시 재생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눈동자 인식이라고 합니다. 안구 인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다 그러면 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비해서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이제 빠르게 확산됐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됐고 사물 네트워크 이런 것도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을 보고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브로요. 와이브로는 무선 광대역이라는 뜻이에요. 무선 광대역을 의미하는 거고 휴대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PDA가 됐든 이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 보고 와이브로 광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WB요. UWB는 근거리에서 짧은 거리에서 컴퓨터랑 주변 기기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요. 연결해서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로 개발된 게 우리 UWB입니다. 얘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컴퓨터랑 우리 TV 무선으로 연결해서 TV를 이제 무선 모니터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해서 이제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하는 거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다거나 인터넷 같은 것도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UW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요. 지급이라는 거는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로 2.4GHz를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런 무선 네트워크 규격을 보고 우리는 지급이라고 합니다. 무선 규격이에요. 무선 규격. 규격을 보고 지급이라고 하고요. 얘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 근거리 통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그런 기술을 보고 지급이라고 해요. 얘는 무선 네트워크 규격이다. 그냥 짧은 거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다. 그런 규격을 지급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CT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각 용어별로 특징들 그것들 좀 정리 좀 하시고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학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라틴어로 편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얘는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집이 됐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그냥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유비쿼터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관련된 기술 좀 보자고요. RFID는 사물에다가 전자 태그를 부착해요. RFID가 우리말로는 전자 태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자 태그라는 걸 부착해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사물 정보나 주변 정보 이런 거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보고 RFID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RFID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용되냐? 도서관에서 이제 사용돼요. 도서관에서 이제 책 빌리고 반납하고 할 때 그때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카드에서도 RFID라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USN이라는 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사물에 부착된 RFID 태그 또는 센서 이런 걸 통해서 탐지된 사물의 인식 정보 있죠. 인식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온도, 습도, 위치 정보, 압력, 오염, 균열 정도 이런 환경 정보 이런 거를 네트워크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고 USN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텔레메틱스가 됐든 동물 관리가 됐든 교통 관리가 됐든 공해 감시, 유통 분야, 물류 분야, 홈 네트워크 이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USN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하고 이 관련된 용어가 시험에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